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저는 오늘 풍수지리학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대하여 중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본 방송에 미국 서부 플로리다 한인의 27대 회장님이신 최창건 회장님께서 우리 한국이 걱정돼서 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황일록 회장님께서 오늘 또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마침 우리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방송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자 오셨습니다. 아주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레이시아 우리 황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잠깐 소개 좀 하시죠. 예, 말레이시아 현재 민주평화통일정책회의 자문회의 회장으로 있고 말레이시아의 전 회장 황일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걱정돼서 오셨는데 예. 아무래도 오늘 좀 제 강의 좀 들어보시고 예.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미국 서부 플로리다 27대 한인의 회장님을 지내신 최창건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멀리서 오셨어요. 예. 자,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저는 플로리다 템파시리에 있는 27대 현 회장 최창건입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길래 방문해서 같이 들어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앉으시죠.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풍수지리 연구가로서 나라의 중대한 사항을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풍수학이란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운명,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풍수학의 정의를 제가 내려봤습니다. 자,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풍수지리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풍수를 연구해서 정의를 내린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는 풍수지리라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의 운명은 청계천 복계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청계천이 개복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청계천이 복계 과거와 같이 덮어져 있으면 나라는 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수지리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죠. 기. 그러면 이 청계천이 어떠한 위치인가? 사람으로 말하면 배 부위입니다. 배.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왕산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이걸 풍수용어로는 현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 높이 있는 산, 이게 왼팔입니다. 이게 좌청령입니다. 그리고 이 우백호는 남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와 좌청령 우백호가 이렇게 있고 이 양쪽 산맥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다리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누워있는 형상에 지금 현재 동아일보 앞에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사람의 명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서부터 중랑천 중간까지가 배 부위입니다. 배. 그러니까 풍수용어로는 와인 형상이죠.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배 부위를 현재와 같이 갈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배를 꿰매놓는 형상, 과거와 같이 덮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 형상에 배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풍수의 이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서울이 중심부 아닙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잘 되면 대한민국 잘 되는 것이고 서울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죠. 왜 중심부인가?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의사당 모든 우리 부처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또 기업의 94%가 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모든 우리 그 능력을 가진 모든 우리 국민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 이런 분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중심부죠. 그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이 서울의 이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나라가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까지 어떻게 돼 있었죠?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죠. 오랜 옛날부터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67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이 67달러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때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 아마 북한보다 좀 낫을까요? 현실이 그랬었던 거죠. 60년도까지 이 청계천이 갈라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배를 걷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61년, 1958년도부터 61년까지 청계천을 복개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61년도에 복개하고 우리나라가 60년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 국운이 융성해서 나라가 참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청계천을 덮고 나서 20, 30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됐습니다. 흉을 길로 작용시킨 거죠. 61년도에 이 청계천을 덮고 인물이 나왔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국가재건 부의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3년도에 박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이 됐는데요. 나라가 잘 되려니까 정치가 잘 된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 박 대통령이 발전시킨 건 맞습니다만은 그 근원적인 것은 바로 청계천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덮었기 때문에 정치가 잘 됐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 30년 만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계천을 다시 개복했죠. 지금과 같이 갈라놨죠. 또 배를 갈른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60년대 이전과 같이 우리나라는 다시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2003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4년 됐습니다. 14년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이 풍수의 그 이치를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13년 전에 우리나라는 망한다. 청계천이 개복돼서 망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2007년도에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죠. 풍수학자로서 이건 도리다. 그리고 국민의 알 도리다. 권리다.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 가서 제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채널A 박정진 캐논한마에 가서 이 사실을 생방송으로 얘기했죠. 이와 같이 이런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에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 얘기가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나가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널A가 경고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저 박민찬이는 그때부터 방송 출연 정지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200여 회 이런 사실을 강의를 했고, 왜 제가 나라 망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 망하는 걸 좋아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인데 이 말을 안 해서 정말 나라가 망했다. 그 책임 여러분은 누구한테 지을 것입니까? 도선 풍수를 전서받은 박민찬이는 이 사실을 알면서 말을 안 하고 발표를 안 해서 국민이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 책임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사실에 목숨을 걸고 어디든지 가서 협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학자가 학문을 말하다 죽는 것은 여한이 없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원칙을, 자연의 이치를 알고 나라의 국민에게 다 알리고 있습니다. 참 한없이 풍수연구가로서 한없이 괴로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 청계천 복구 여부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천년 만에 밝힌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풍수학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분들도. 아무도, 제 직계 스승님도 이거를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민찬이고요. 제가 전수받은 풍수지리는 신한계 물형설입니다. 귀신이 본다는 뜻이죠. 귀신같이 본다는 뜻이죠. 한치 오차 없이 본다. 만물의 형상을 본다. 이런 뜻인데요. 본 풍수지리는 신라 말기,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선국사로부터 신한계 물형설이라는 풍수지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급비 전수가 되었습니다. 도선국사부터 후계자를 쭉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선국사,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구, 이효림, 성고사, 정동, 이지함, 이런 어른들에게 이 풍수가
전에 내려와서 제가 34대 전수자입니다. 그리고 올 35년간 풍수를, 자연 이치를, 이 원리를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목을 매달고 죽는 형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갈라놓은 그런 죄인이, 청계천을 갈랐음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한 죄가 되고, 저 박민찬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라에 알리지 못해서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둘이 이것은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우리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 뭐 하나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다 썩어가고, 국민은 분열되고, 지역 갈등 심하게 됐고, 경제는 망하고, 장사가 안 되고,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풍수지리 영향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중대한 사실입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 이 이치를 제가 알게 됐느냐면, 우리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지금 풍수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것도 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최초에 제가 풍수지리란 형상과 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것도 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 숨을 쉬는 것도 공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풍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하는 것도 지금 풍수입니다. 어떻게 풍수냐고요? 자, 제 얘기가 이해가 되고 긍정적이면 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부정적이면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가 잘 통하면 발전하는 것입니다. 긍정이니까. 기가 안 통하면 부정이니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풍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분의 기입니다. 분의 기. 분의 기라고 기운기자입니다. 분의 기가 좋으면 그 가정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일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노력은 10%밖에 안 됩니다. 운명이 80%입니다. 자연의 위력이 8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기를 가지고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수의 결론이 운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쭉 얘기했죠. 운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인류가 발생된 후에 인류에서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퀴즈 내드려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 퀴즈는요, 모든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어요. 맨날 이것을 그리워하고 매일 얘기하고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꼭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운입니다, 운. 인간은 운이 있어야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이걸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운, 기업은 기업의 운, 나라에는 국운. 여러분 국운이라고 국운용성은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계천 개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운이 국운이 상실됐기 때문에 나라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선국사의 34대 전수자로서 이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동안에 협박도 많이 받고 또 못된 사람이라고, 과거에는요 제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하고 다녔을 적에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미친놈,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필 그러느냐, 왜 대한민국이 망할 리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풍수지리학은요 미래 예측학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디를 먼저 가봅니까? 대통령 나온 사람들 어디를 가봅니까? 대권주자들 조상묘를 가봅니다. 그 조상묘를 가보면 자손이 대권 운이 있나 없나 그걸 보러 가죠. 그게 뭡니까? 그런 운명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대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보면 한 번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권은뿐만 아닙니다. 정계, 재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그룹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이미 1998년도 제 저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에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미웠은 지 20년이면 삼성그룹이 망하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자, 망하려니까 왜 길지에 있는 태평로 사옥에서 왜 서초 사옥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거긴 망하는 터예요, 망하는 터. 이 사실을 저는 2005년도에 이학수 부회장 있을 적에 이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가지고 편지하고 같이 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하고 삼성이 망한다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풍수 대가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안 맞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은 겁니다. 2005년 그 건축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나라가 망하려면요 기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조상묘로서부터 또 현재 양태까지 잘못돼 가지고 나라 잘못되죠. 그래도 삼성이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기업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큰일 났다고. 이거 큰일 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또 행복한 겁니다. 1년 안으로 어떻게 될 줄 아세요? 1년 안으로 어떻게 될지 아면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인들 이 말에 기울이지 않으면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죠. 나라가 망하려니까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 얘기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도선국사라는 분은 이미 그 옛날에 그분에 의해서 나라의 정치도 조언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국사는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 그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석가모니도 풍수를 활용했고 공자도 풍수를 활용했고 예수도 풍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분들도 숨을 쉬고 살았잖아요. 자연이 지배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그랬죠. 내가 최고다. 나 외에는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그랬습니다. 최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는 또 최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 풍수지리학은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예언을 다 풀어낸 거죠. 자연활용법은 전 세계가 똑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이 영향은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학문이고 인간 기초학문이고 인류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가 풍수지리학입니다. 자, 2600년 전에 공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죠.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평천하는 못했다.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평화할 수 있는 게, 평천하를 할 수 있는 게 이 자연입니다. 자연을 가지면 다 통일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다 자연으로 안 통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 민족 남사고 선생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만국활개 남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남북이 갈라지는데 남쪽에서 남조선에서 인류의 진리가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진리가 나오면 뭐예요? 세계 평화 아닙니까? 1500년 전부터 자, 이 원효 결사가 1500년 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냐면요. 지상선국 조선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이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하,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자, 계령박, 세인부지 정변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감요록에 있는 겁니다. 500년 전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정도령이라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인류가 평화롭게 살게 된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지상 천국이 된다. 모든 게 다 개혁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500년 전에 어떻게 됐냐면 이 정도령이 박씨로 변한다는 거죠. 박씨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인 부지 정변박, 정도령이 박씨로 변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드리긴 민망하지만 제가 박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면요. 그 사람이 갑오생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갑오생의 옷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계령박이라고 그랬어요. 계령박. 이게 계령이라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제가 계령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박씨가 2번 나오고 3번째 박씨라고 그랬어요. 이명박이 가짜 박씨고 박근혜가 여자니까 가짜 박씨입니다. 3번째 박가가 접니다. 이 사람이 다 밝혀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다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수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선현들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지상선국 조선화 만국할개 남조선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된다? 이건 좀 흥분되는 얘기인데요. 이젠 여러분께 라스트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이젠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지감흥이거든요. 이미 감지감흥은 전 세계에서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은 당연히 감지감흥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994년도에 정자 실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근원적인 임상 실험에 의해서 기가 통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또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모이면 됩니다. 제가 나라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계천을 그럼 과거와 같이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덮으려면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덮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청계천에다 아치를 해서 무궁화 나무를 심어서 덮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청계천이라 그러면 이 아치를 해가지고 청계천에다가 무궁화 나무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법풍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공감대 형성하기도 쉽고 덮는 기간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해 봤는데요. 6개월이면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청계천 무궁화 심기는 세계 무궁화 축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축제가 없어요. 이 청계천이 넓이가 30m에다 길이가 6km입니다. 여기다가 아치를 세워서 무궁화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무궁화는 100일 피는데 이 무궁화 조화에다가 LED를 넣어가지고 불야성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럼 24시간 무궁화 활짝 핀 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축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함으로써 국군 융성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관광객 수입이 있겠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무궁화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애국심이 고취되고 국민이 단합되고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남북 통일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밑으로는 그대로 아무 지장 없이 사용해도 되고 아치를 해서 무궁화를 다 덮는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비법풍수까지 제가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모이면 됩니다. 꼭 같이 협력해서 우리 나라 살리는데 우리 국민이 이제 단합을 해야 됩니다. 자, 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도움이 있다든가 또 더 궁금하시다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국민한테 확산시켜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거나 또 어떤 이의가 있으신 분도 참여를 하십시오.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제가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그 자연의 원리와 이치 그 요소를 밝혀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죽해야 제가 목을 메고 죽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현재 죄인입니다. 나라가 이만큼 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마도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살리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